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한류학 결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류를 문화의 진화, Cultural Evolution이라고 정의했고 민복합체, 민플렉스들의 통합체라는 의미에서 한류를 초민복합체, 슈퍼민플렉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문화의 진화, Cultural Evolution의 진화 에이전트, 그러니까 한류 유전자, 한류 주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인류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인 인류의 진화 에이전트는 유전자입니다. 한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밈의 확산이 낳은 문화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한류의 진화 에이전트, 유전자는 무엇일까? 무엇이 밈의 확산을 도와 지금의 한류를 탄생시킨 것일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는 국내외 TV 프로그램 마케팅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한류 밈의 확산이 TV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에서 시작됐고 그 중심에 국내외 전문 마케터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유기체 한류의 탄생의 비밀, 한류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심층 인터뷰 대상자 명단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헝가리, 요르단 등 세계 12개국의 대표적인 TV 프로그램 수출입 유통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별 인터뷰는 제가 부산 콘텐츠 마켓 BCM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2009년, 2010년 2년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인터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1년에 출간된 저의 한류의 흥행 유전자 밈 36쪽에서 55쪽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KBS, MBC, SBS 소속 한국 셀러 6명에게는 TV 프로그램 수출의 필요성, 이유, 목적 등을 물었고 외국 바이어 11개국 14명에게는 한국 TV 프로그램 수입의 필요성, 이유, 목적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답변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수출 수입의 필요성에 관한 첫 번째 질문에 한국 셀러와 외국 바이어는 공히 사회와 국가 차원의 거대 담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애국, 국가이익, 국익, 국가 영상산업 발전, 시청자 욕구 충족 등의 답변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관련 질문에 이어서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세 번째 질문에 한국 셀러와 외국 바이어는 공히 사명감, 보상, 자체 채널 확보, 사업 대물림 등 첫 번째 수출 수입의 필요성에 대한 거대 담론적 답변과 달리 개인 차원의 미세 담론적 답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거대한 국가적 관점이지만 끝은 미세한 개인의 가치구현, 즉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자아실현은 이기적 본성의 작동 결과입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자아실현 작용을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보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셀러의 자아 실현을 위한 이기적 본성, 이것이 바로 한류 유전자입니다. 한류 유전자는 한국 셀러의 자아 실현을 위한 이기적 본성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류를 있게 한 한류의 진화 에이전트, 한류 유전자입니다. 이 그림은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한류 유전자 트리입니다. 나무의 왼쪽까지는 한국 셀러, 오른쪽까지는 외국 바이어입니다. TV 프로그램 수출 수입의 필요성 문항에서 출발해 필요성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 유전자가 낳은 유기체 한류의 진화 구조 모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은 1990년대 유기체 한류가 생성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류의 통시적 진화 구조 모형입니다. 1987년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떠돌이까치의 프랑스 수출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TV 프로그램 해외 수출은 1993년 드라마 질투 여명의 눈동자로 이어지고 1998년 H.O.T의 중국 진출, 같은 해 말 NC소프트의 MMORPG 리니지의 상용화, 1999년 2월 영화 쉬리의 등장으로 마침내 초민복 합체 유기체 한류가 탄생하는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실까요? 그 중심에 한류 유전자, 한국 셀러의 이기적 본성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추동력이 되어 유기체 한류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이 그림은 한국 셀러의 이기적 본성, 즉 한류 유전자가 어떻게 유기체 한류를 완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한류의 공시적 진화 구조 모형입니다. 한국 셀러의 이기적 본성이 K문화 콘텐츠를 놓고 외국 바이어의 이기적 본성과 마주합니다. 번호 11-입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 바이어의 이기적 본성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K문화 콘텐츠를 자연 선택합니다. 번호 2입니다. 자연 선택 또한 이기적 본성의 작동 결과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번호 33-4가 이루어지고 최종 소비자, 즉 최종 바이어와 한국 셀러 간의 소통, 번호 55-는 또 다른 K문화 콘텐츠의 창조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류의 공시적 진화 구조 모형은 이와 같은 번호 11-2, 33-4, 55-의 순환 과정을 거치며 유기체 한류가 탄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 셀러, 한류 유전자의 이기적 본성이 2년여의 노력 끝에 일본으로부터 빼앗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맨 왼쪽 일본 칸 앞에 있는 진하고 굵은 선을 따라가다 보면 1960년대부터 1996년까지 40년 가까이 일본 드라마가 아시아 드라마 시장을 주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TV가 홈 드라마를 유행시키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시장 전체가 홈 드라마를 따랐고 일본이 사회성 드라마를 유행시키면 사회성 드라마를 따랐고 일본이 트렌디 드라마를 유행시키면 트렌디 드라마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서 98년, 1998년에서 2000년, 2년여의 시차를 두고 아시아 드라마 시장의 주도권이 서서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같은 극적인 진화의 모멘텀이 번호 2,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신드롬, 번호 3, 1999년 신조어 한류의 등장입니다. 한일 간 시장 주도권 변화의 끝이자 시작인 1998년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해 1998년 중국보다 앞서 대만에서 한류라는 언어 기호가 처음으로 신문지상에 등장했으니까요. 이런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의 주도권 변화가 한국 셀러, 한류 유전자의 이기적 본성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류 유전자가 낳은 한류 신화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한국 셀러의 이기적 본성이 한류 유전자가 되고 한류 신화를 낳았습니다. 한류가 왜 신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7강 한류란 무엇인가 구조주의 철학에서 본 한류편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는 영웅의 업적을 기린다. 단군 신화의 단군이 그렇고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그렇듯이 신화는 영웅의 업적을 기립니다. 문화 요소의 기원은 신화의 대상이 된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류에게 유익한 의미 있는 발명이나 발견을 한 인물을 신화학에서는 문화 영웅, 컬처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류 신화 속
문화 영웅은 누구일까? 바로 한국 셀러입니다. 그들이 한류 신화 속 문화 영웅입니다. 불모의 땅에 한류의 씨를 뿌리고 오늘의 한류를 일궈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한국 셀러의 이기적 본성이 한류 신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류란 무엇인가 2-1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